변호사가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연간 20시간에서 30시간씩 의무적으로 공익활동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가 생소한 것은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돈보다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변호사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봉천시장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조금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옷가게와 미용실이 있는 건물 3층의 변호사 사무실. 지난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3명의 노총각이 의기투합해 관악구 봉천동에 터를 잡았습니다. 맏형인 양재규 변호사는 올해 50살, 40살의 여명준 변호사와 막내 권재상 변호사는 모두 봉천동 주민으로 민사, 형사사건부터 상거래, 부동산, 임대차 사건까지 가리지 않고 맡습니다. 연수원 시절 41기 회장을 맡았던 양재규 변호사는 연수원을 수료하며 사법연수원장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미래가 보장됐던 이들은 왜 서초동 법원 근처가 아닌 봉천동에서 동네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을까요? 시민들 속에서 쉽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처음 저희 생각은 그거죠. 여기에 변호사의 문턱을 낮추자 그런 생각이었었고요. 그러니까 흔히 지나가다가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을 만들고자 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동네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도 다양합니다. 옷 사러 또는 미용실에 왔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상담하고 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온 사람은 친척이 자신도 모르게 카드를 사용하고 갚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신용불량이다. 얼마나 취직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대방이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쓰신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무장을 두지 않고 변호사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담을 하다 보니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관련 서류 작성은 물론 재판 진행 상황까지 직접 챙기고 의뢰인에게 세심하게 알려줍니다. 대형 법무법인이나 일반 법률사무소에서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상담 받아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그냥 마음이 후련하죠 뭐. 마음이 후련하세요? 이런 변호사가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좀 저렴하게 동네에서 하는 변호사들? 그래서 저는 처음이에요. 상담 받는 것도 처음이고. 상담료는 30분에 3만 원. 수임료도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보다 3분의 1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소송 인지대까지 의뢰인을 대신해 직접 내기도 합니다. 상담을 해드리면은 그냥 가셨다가 나중에 뭐 음료수 같은 거 갖다 주시고 과일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동네 분들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들렀다고 하시면서 먹을 걸 갖다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땐 기분이 어떠세요? 그럴 때는 뭐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동네에 이렇게 사무실을 연 거 그 취지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동네 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올여름 더위를 날려준 에어컨도 15년 된 중고 제품입니다. 15년 됐네. 15년 됐는데 작동이 문제가 없어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담요는 필수. 양 변호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싸게 샀다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쿠폰 같은 게 나오니까 좀 이제 인터넷 그 쇼핑몰 중에서는 쿠폰이 아주 잘 나온 데가 있어요. 식사도 사무실에서 값싸고 배부른 음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중식. 밥을 먹을 때도 서로가 담당한 사건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등 일 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무실 운영하는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에 우리 엄마한테 1,000만 원씩 번다 그랬는데. 근데 이게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서 불쌍한 사람도 있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 더럽다 그러면 진짜 한번 싸워드리고 그냥 진짜 여유가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찾아가 겠죠. 취재진은 동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장소은 씨를 만났습니다. 장 씨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이 그 보증금이 1억 500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계약 만료일이 지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 돈을 받지를 못해서 저희가 진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답답한 마음에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한 곳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법률 상담 그것도 해봤어요, 제가. 그분들은 무료 법률 상담하는 전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끊기를 원해요.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금방 알려주세요. 그런데 전화해서 딱 물어봤을 때 하나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랜 고민 끝에 친구의 소개로 동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던 장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집주인하고 전화통화를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그 변호사님이 내가 전화를 하겠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완전히 정말 진짜 진짜 구세주예요. 따르르 이러면서 갑자기 그냥 빛이 쫙 나면서 막 향기 나고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인 거예요. 이후 양 변호사의 입회 하에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돈을 못 주겠다던 집주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장 씨가 더욱 놀란 건 양 변호사가 수임료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근데 이제 수임료가 마음에 계속 걸렸죠. 수임료가 계속 걸렸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많이 못 드리고 되게 조금 드렸어요. 취재진은 양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장 씨의 선물을 가지고 양 변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선물은 다름 아닌 영상편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장소은이에요. 저희 그거 고생하느라 마음고생하느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살도 빠졌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바로 한순간에 해결이 되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변호사님이 옆에 계신 줄 몰랐었어요. 가까이 계신 줄 몰랐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좋은 분 만나서 빨리 장가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이 그게? 영상을 보는 내내 흐뭇해하는 양 변호사. 그는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공익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다시 만난 여명준 변호사가 발길을 재촉합니다. 여 변호사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마흔에 늦깎이 변호사가 됐습니다.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해 일을 하러 갈 때는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편안한 길을 두고 일부러 험한 길을 선택하기까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같은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그 영포에 있는 걸 보면은 저희들보다 훨씬 폼나고 원뜻한 사무실에서 훨씬 대접받고 일하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그런 게 부러울 때도 있지만 저는 제가 개업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고 여기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사건 수임도 제가 원하는 사건을 맡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제 선택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 변호사는 한 달에 2번 서울시청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상담을 하고 받는 돈은 교통비 정도. 이날 그에게 법률 상담을 받은 사람은 5명으로 모두 변호사 비용이 없어 애를 태우던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제 서민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보증금 상담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대여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파트 동대표 해임에 관련해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소액 사건들을 많이 가지고. 이 밖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원, 만남의 광장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합니다. 지난달 21일 변호사들이 루돌프 머리띠를 쓰고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연말에 있을 자선 바자회와 음악회를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창피한데요. 근데 다들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수익금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활용해 봉사를 하는 재능 기부 활동인 프로보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대형 법무법인에서도 공익 활동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중 대형 법무법인인 태평양이 최초로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천입니다. 문을 연 지 3년째 4명의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위해서 변호사들이 쓴 시간을 다 업무 처리 시간과 똑같이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활동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전혀 뭐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이 똑같이 취급을 받으니까 장려하는 거죠, 공익활동. 변호사, 예비법조인, NGO 단체가 함께 협력해 난민, 이주 외국인, 장애인 등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올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입사한 김예원 변호사.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연수원에서 공익활동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연수원 성적이 검사 임용권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동천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취미생활처럼 봉사활동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시간 쪼개고 자기가 서면서 시간이랑 이런 거 쪼개면서 직접 법률 지원할 수 있는 그 무료 그 재능 기부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고 고민을 하고 있던 터에 이제 재단법인 동천은 이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익활동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채용한다는 채용 소식을 듣고 그리고 지원을 하게 돼서 첫 직장을 여기로 잡은 거죠. 지난달 21일 장애인 법률 지원에 맡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와 장애인 단체가 국회 행정안정위원장실을 찾았습니다. 한쪽 눈을 실명한 시각장애인의 일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김 변호사.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실력 무사고 하면은 업그레이드도 된다니까 일종 보통으로. 그래서 이제 사법연수생일 때 시간 쪼개가지고 면허시험장 갔거든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그냥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 눈 안 보이면 안 돼요. 이러고 그냥 돌려보내서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너무 듬직한. 이들이 원하는 건 한쪽 눈이 안 보인다고 시험 볼 기회마저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요건 설정 자체에 배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일종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거죠. 김 변호사는 생계를 위해서도 법이 융통성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대형이나 특수면허 같은 거는 공공의 안정성 때문에 막아둬야 되는 게 맞고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 교회 승합차 같은 거를 운전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사정상 지휘 차량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 본인이 11인승이면 그런 걸 아예 그냥 직업 선택 자유가 없어진다거나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런 구체적인 그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법문을 조금만 개정해도 충분히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좀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구나. 다음 달 엄마가 되는 김 변호사가 특별히 신경 쓰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한 목사 부부가 장애아 2명을 입양하려다 기각된 사건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돌봐야 하는 목사 부부 대신 함께 생활하는 전도사가 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재판부에서 보시기에 지금 아무래도 거기 시설이나 이런 거 이렇게 보실 때 조금 미약하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김 변호사는 직접 봉사활동을 하며 시설을 둘러보고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강원도 원주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을 맡고 있어 이 목사 부부도 혜택을 노리고 장애 아들을 입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사람들한테 오픈하는지
그 공동체를. 그리고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관리되고 그런 게 전혀 없이 봉사활동이라는 것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후원금이나 이런 것도 아예 다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아이들 이렇게 챙기는 모습에서 되게 진정성이 많이 있으시고. 서울 남곡동에 위치한 주사랑 공동체. 이곳에 총 19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장애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이종락 목사는 추운 겨울 집 앞에 아이가 버려져 죽을 뻔한 일이 생기자 아예 베이비박스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목사 부부는 미혼모가 낳은 뇌장애아를 6년 동안 돌보다가 아이가 하늘나라에 간 뒤 본격적으로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고 난 뒤에 정말 많이 울었는데 이제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면 가슴에 묻는구나 하는 그때 내가 체험을 했어. 그래서 그 아이를 보내면서 이 아이들 하나씩 입양을 하기로 했어요. 수야. 코좀 여기 좀 잡자. 우리 세수 좀 하시라. 바이바이. 잘했어. 이 가운데 11명은 목사 부부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2명을 더 입양하려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1심 기각에 이어 2심도 패소하면서 이종락 목사는 고민이 많습니다. 4년 전 다운 증후군을 안고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진리가 이번에 입양하려다 못한 아이입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의 진리. 4살인데 폐가 좋지 않은 진리는 아직 말을 못합니다. 이 목사의 소원은 아빠 소리를 듣는 것. 걷고 하는 행동이 이제 할 때 여러 부모하고 똑같죠. 야 이랬었다 저랬다 뭐 행동을 했다 이래서 굉장히 기쁘고 또 이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잘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고 이럴 때 굉장히 기쁘고. 이번에 입양 전 단계인 후견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생명이는 뇌수술만 11차례, 심장수술만 3차례를 받았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던 생명이는 입양이 안 되면 다른 시설로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받아줄 시설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그냥 버림을 받아서 울고 있다고 막 그 어려운 고통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팠어. 이제 너는 엄마 아빠가 있다. 엄마 아빠가 있다. 이제 스스로 나도 이제 이 아이의 너는 내 아이야. 그리고 내가 너 아버지야. 그러면서 이제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제 그러죠. 그러면 나도 이제 스스로 체면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나도 큰 위로가 되고 이놈도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든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에 빚을 내 새 집을 지을 부지도 마련했습니다.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어려울 때 흔쾌히 손 내밀어준 김예원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 목사. 억울한 사람들이 눈물을 닦이는 변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분이에요. 우리 딸 같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변호사예요. 되게 든든하실 것 같아요. 든든해요. 굉장히 든든해요. 든든하고 이제 그분이 우리 주사랑 공동체에 이렇게 후원하고 봉사자를 동역자를 이렇게 해준다는 게 굉장히 든든하고 감사하죠. 한 달 뒤 다시 찾은 주사랑 공동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한테 정 같아. 안 적어요. 적습니다요. 안 적어요. 이거 봤어요? 얘기할까요? 네. 뭔 얘기할래요? 뭘 얘기해? 5만 원 돼요. 하지만 목사 부부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토끼 같아. 토끼 같아요, 토끼. 이쁜 토끼.
이쁜 토끼. 엄마 이쁜 토끼. 아이고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자 한번 해보자. 똑딱이. 똑딱이. 이렇게. 야, 이제 눈이 와도 괜찮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2심에서 패소했을 뿐만 아니라 항고일을 잘못 알아서 기회를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볼 요량입니다. 귀가에 대해서 그 아이는 여기서 제가 품고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치료하고 교육하는 그런 이제 아버지 역할을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이 아이들을 다시 이렇게 입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하려고 그래요. 아마 여기서는 안 되니까 다른데 이사를 해서 다른 그 지방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법과 씨름 중인 김 변호사. 2심에서 패소했지만 입양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변호사라는 게 예전에 어떤 막 100명 붙고 막 이럴 때는 진짜 영감님 하면서 그런 때도 있었다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의미로 법을 공부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기보다는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뭔가 이 변호사라는 일로 그런 사회 어두운 곳을 좀 밝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특히 더. 근데 막 편하게 살고 싶고 그냥 막 대접받고 살고 싶고 그런 생각으로 이쪽 오면 안 될 것 같아요.